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유다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했을 때 활용도가 낮은 비밀번호 등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박수를 칠 때 금전도 데이터와 IMU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시도한 연구입니다. 본 논문은 IEEE 액세스에 2024년 게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3.4이며 컴퓨터 사이언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즈의 Q2에 해당합니다. 본 연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한 점과 근전도 데이터, 가속도 데이터, 자이로 데이터를 사용한 점이 제 연구와 비슷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인트로의 첫 단락은 스마트워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현재 인기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시간을 확인하는 전통적인 용도 외에 현재는 비접촉 결제, 피트니스 추적, 심박 추적 등 여러 작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스마트워치에 사용 가능한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됨에 따라 스마트워치에 저장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핀, 비밀번호와 같은 인증은 스마트워치 사용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에 행동 생체 기반 사용자 인증 솔루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은 행동 생체 인식 인증 방식에 대한 장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 지문, 홍채인식과 같은 물리적 생체인식과 달리 행동 생체인식 기반 인증 방식은 키보드에서 입력을 하거나 스와이프하는 방식 또는 스마트워치를 잡고 움직이는 방식 등 행동을 수행할 때 사용자마다 상이한 움직임을 보이며 이를 활용하여 사용자 프로필을 생성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워치에서 더 높은 사용성과 사용자 친화적인 사용자 인증 방법을 설계하기 위해 박수 칠 때 이 EMG를 활용한 사용자 인증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전체적인 순서도입니다. 여기 피험자 N명이 박수를 칠 때 근전도와 관성 측정 장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피처를 추출, 피처 컨케이트네이션 그리고 어그멘테이션 이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분류기를 트레이닝하고 검증 단계에서 사용자가 한번 박수를 치면 이 저장된 데이터와 비교하여 사용자인지 임포스터인지를 판별하는 순서입니다. 본 연구는 제가 처음 접해봤는데 이 키메리컬 데이터셋, 키메라 데이터라고도 하는데 이 키메라 데이터셋을 생성하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키메라 데이터셋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특정 태스크를 하는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얻을 수 없기에 데이터셋 두 개를 조합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 키메라 데이터셋은 본 연구와 같은 멀티모달 바이오메트릭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클랩, 이 박수를 치는 동안 IMU 센서 데이터와 이 근전도 데이터를 함께 측정한 데이터가 없기에 키메라 데이터셋을 생성하여 사용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성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셋 두 개를 설명드리면 먼저 이 WISDM 데이터는 스마트폰과 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IMU 센서 데이터를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51명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51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일상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측정하였고 본 실험에서는 50명이 박수를 치는 데이터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멀티채널 데이터는 8채널 이 묘 암밴드를 사용해서 50명의 피험자에게 10개의 다양한 팔 움직임을 수행하는 동안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팔 움직임은 이 아래와 같이 손목을 편하게 두는 상태, 안으로 돌리거나 밖으로 돌리는 등 일반적으로 EMG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박수를 칠 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박수를 치는 동작은 여러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을 포함하는 복잡한 행동이기에 사용자 인증에 적합하기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또한 데이터는 200샘플 per sec로 측정됐다고 합니다. 두 데이터셋에서 동일한 사용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이 각 데이터셋의 서로 다른 사용자쌍의 EMG 모달리티와 박수 데이터를 무작위로 조합하여 사용자당 128개의 샘플이 있는 키메라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했으며 분류기 평가를 위해 두 데이터셋에서 사용자를 무작위로 일치시켜서 여러 키메라 데이터셋을 생성했습니다. 실제 박수 데이터셋에서
무작위로 선택한 사용자 피처를 EMG 데이터셋에서 무작위로 선택한 사용자의 피처와 결합하는 프로세스를 이 50회 반복해서 최종적으로 50개의 키메리컬 데이터셋을 생성하였습니다. 피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최소값, 최대값, 분산, 표준 편차와 이 데이터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코릴레이션, 앱솔루트 디퍼런스,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추출하였습니다. IMU 데이터는 각각 3축이 있는 가속도 데이터와 자이로 데이터를 사용해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했다고 하면 이 X축과 Y축, Y축과 Z축, X축과 Z축 이런 식으로 계산했고, 근전도 데이터는 8채널의 데이터를 사용하여서 이 IMU 데이터는 60개의 피처를, 그리고 EMG 데이터는 140개의 피처를 추출하였습니다. 이후 이 키메라 사용자 프로필을 만들기 위해 사용자마다 위에 두 데이터를 콘케이트네이트 하여서 200 크기의 피처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옵저베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는 데이터의 트라이얼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사용자의 데이터 셋에서 이 128개의 옵저베이션을 추출했고, 이렇게 생성된 최종 키메라 데이터셋은 옵저베이션은 128개 있고, 그리고 50명의 피험자가 있으니 6,400 샘플로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데이터셋의 크기를 늘리고자 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겐이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로 구성된 것은 다들 잘 아실 텐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실제 데이터로 학습되고,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실제 또는 실제가 아닌 것으로 분류할 새로운 샘플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피드백을 통해 제너레이터는 생성된 샘플의 퀄리티를 반복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제너레이터는 4개의 히든 레이어로 구성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5개의 히든 레이어로 구성되었습니다. 개발한 겐을 사용하여 생성한 진짜 데이터와 가짜 데이터는 우측 사진과 같이 이 위에 여기 1000 에폭과 5000 에폭에 대해 설명되었는데, 하단에 5000 에폭 사진을 보면 진짜인 이 파란색 데이터와 이 페이크 데이터가, 빨간색의 페이크 데이터가 나뉘어 있지 않고 섞여 있는 것을 통해 잘 생성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비교 대상이 1000 에폭이어서 5000 에폭이 상대적으로 잘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정량적인 결과가 있었다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겐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TSNE 로더 확인하였습니다. TSNE는 3차원 이상의 고차원 데이터를 2차원의 저차원 데이터에 시각화하는 디멘션 리덕션 기술입니다. 이 그림은 5번 피험자부터 여기 5번 피험자부터 50번 피험자까지 무작위하게 16명을 대상으로 진짜 데이터와 페이크 데이터를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앞선 결과와 비슷하게 진짜 데이터와 생성한 페이크 데이터의 이 클러스터가 많이 겹치는 것을 통해 겐이 원래 샘플의 분포를 잘 학습하여 이 페이크 데이터를 잘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평가하고자 분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 KNN, MLP, SVM을 사용하였으며, EMG 데이터와 박수 데이터의 복잡한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이 DNN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최적의 레이어 수, 유닛의 수, 러닝 레이트를 조사하였으며, 자세한 파라미터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128개의 옵저베이션 중 70개는 트레이닝으로, 30개는 밸리데이션, 나머지 28개는 테스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셔플이나 크로스 밸리데이션 등에 대한 설명은 없어 아쉬웠습니다. 성능 평가 지표로는 어큐리시와 TAR, FAR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좌측 결과는 데이터셋을 함께 사용하지 않은 유니모달 결과입니다. 1열이 오리지널 데이터, 2열이 겐으로 증강시킨 데이터이며, 이 윗행이 박수 데이터, 그리고 아랫행이 근전도 데이터만 사용한 결과입니다. 모든 결과에서 이 DNN 분류기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증강을 하지 않은 이 오리지널 데이터보다 증강한 데이터가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 결과는 EMG 데이터와 박수 데이터를 함께 사용한 바이모달 결과입니다. 첫 번째 행이 별도의 옵티마이즈를 하지 않은 분류기 결과, 중간이 분류기 옵티마이즈 결과, 아래가 옵티마이즈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DNN이 포함되지 않은 이 디폴트 결과에서는 이 MLP 분류기가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이 옵티마이즈 결과에서는 DNN이 가장 높은 정확도인 97.13%를 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그멘테이션까지 진행한 결과는 DNN이 가장 높은 정확도인 97.94%를 도출하였습니다. 피험자는 이 70개의 옵저베이션만을 사용해도 걔네를 활용해서 이 FAR이 옵티마이즈만을 했을 때의 결과보다 많이 낮아졌기에 괜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모든 데이터에서 통계 분석이 부재하여 그 점이 아쉬웠습니다. 다음 결과는 DNN의 오버피팅을 확인하고자 오리지널 데이터와 아래의 어그멘테이션 데이터의 학습 곡선을 나타낸 결과입니다. 두 곡선 모두 정확도와 이 로스의 추세가 학습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통해 과적합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사용성이 높은 스마트워치를 위한 바이모달 행동생체 인식 기반 사용자 인증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안한 방법은 박수를 치는 동안 근전도 데이터와 IMU 데이터를 키메라 데이터셋으로 생성하고 인증하며 4가지 모델로 검증하였습니다. 그중 DNN은 여러 키메라 데이터셋에서 안정적이고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본 논문을 읽으면서 이 비교적 쉬운 데이터와 컨셉 그리고 검증이지만 Q2 저널에 낼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만큼 이 연구 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사용자가 많아지며 활용도가 높아지는 이 스마트워치와 박수를 연관지어서 연구한 점이 쉬운 내용이지만 Q2 저널에 낼 수 있었던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키메라 데이터를 본 연구에서 처음 접했는데 저희 인증 분야가 이 생체 신호 데이터를 사용하는 만큼 오픈 데이터에서도 한정되어 있기에 키메라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논문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 전반에 통계 분석이나 이 사용한 데이터의 자세한 설명이 부재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박수 칠 때 노이즈 등이 많이 유입될 것 같은데 IMU 신호 예시 등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